107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자,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여 25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입력된 자료 또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의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위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부가가치 메뉴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 주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은요. 자, 1기 확정이니까 언제겠어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요 기간이 중요하니까 기간 꼼꼼히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매출 자료에 보니까 자, 전자생계화석 발급분 과세 매출이 6억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세에 생계화소의 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6억에 6천 이렇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 과세 매출이 6,600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매출의 카가로 입력되는 사항인 거고, 과세에, 그렇죠. 신용카드 쪽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00에 600이죠? 6,000에 600.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현금 영수증 발급분 과세 매출액 330이 있네요. 그럼 요거는 6천에 300이 더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6,3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중국 직수출한 게 40만 위안이 있대요. 자, 40만 위안이 있고, 자, 이때는 신고일이 있고, 환가일이 있고, 선적일이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렇죠.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40만 위안 곱하기 170위안 하게 되면 6,800만 원이 나오네요, 원화로. 그럼 매출의 수출사항이니까 영세에 기타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00이었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소멸시효 완성 매상 매출금 1,1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은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요 1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대손세액 가감에 마이너스에 세액공제 받는 거니까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매입 자료입니다. 생계화서 수취분 매입액 일반 매입이 4억 원에 4천이래요. 이 중에 접대에 관련된 게 800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머지 재고자산 구입액이니까 다 일반이란 얘기죠. 그러면 800만 원 접대와 관련된 건 불공제니까 800을 빼고 입력하시면 안 되고 동시에 들어가려고 했었죠. 생계한서에도 들어가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도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매입에 얼마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 4억 접대와 관련된 거 800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선은 들어가고요. 우선은 들어가고 4억에 4천. 그래서 4억 중에 800은 접대 관련된 거니까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우측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800만 원과 8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생계화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건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자, 500만 원에 50만 원은 여기 매입세액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위에는 매출이고 밑에는 매입이니까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에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매출 자료 중에 전자생계화서 지연 발급분이 2,300이 있대요. 그러면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 가산세 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부가세는 신고기한 내에 직접 홈택스에 전자신고한다. 확정신고 때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했을 때는 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 전자신고세액공제 만 원부터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산세 클릭을 한 다음에 지연발급 등에다가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 2,300을 입력을 해서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 캡처도 제가 해답에 달아놨으니까 그 해답 참고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저장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까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및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매출 공급가액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입세액 쪽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과세 사업에 쓰는 매입세액은 다 공제가 되고요. 면세 사업에만 쓰는 건 다 불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에 쓰는 5천에 500에 이 세매는 다 불공제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이 있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을 또 우리가 불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확정 신고하는 거니까 정산 탭에서 예정 신고분을 포함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정 신고 때 공통 매입세액 중에 불공제된 세액 25만 원은 이제 확정 신고 때 정산하면서 이걸 차감하면 되는 거죠. 자, 입력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부가가치 메뉴 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문제 보시면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입니다. 자, 전액 불공제되는 건 여기다가 반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면세와 관련된 거는 전액 불공제니까 세매라고 돼 있고요. 매수는 자, 5천만 원과 500만 원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통매입세액은 예정 신고 때는 안분계산 탭에서 하시는 거고요. 확정 신고 때는 정산 내역 탭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서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요 해서 그 나와 있는 자료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총 공통매입세액이 얼마라고 돼 있으시죠? 1,500. 이거는 지금 2기 확정 신고하는 거니까 7월에서 12월 기간 동안에 거기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7월부터 12월에 총 공통매입세액이에요. 자, 1번에 보시면 매출 공급가액 자료가 나와 있으시죠? 이렇게. 그러면 총 공급가액이 6억이고요. 6개월 동안. 면세 공급가액이 1억 5천이죠. 이걸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6억, 1억 5천. 이렇게 해서 자, 그럼 6개월 동안의 면세 비율이 25%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6개월 동안의 불공제될 금액이 요 면세 비율만큼 1,500만 원 곱하기 25% 하게 되면 375만 원을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불공제된 금액이 얼마가 있대요? 4번에 보시면 이미 예정 신고 때 불공제된 게 25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기불공제세액으로 25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4번의 결산입니다. 자, 1번인데요. 자, 23년도 7월 1일에 개설한 푸른은행의 정기예금 1억 원의 만기가 올해가 25년도 12월 말일인데 내년도 6월 말일에 만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이 정기예금은 장기가 아니라 이제 단기로 바뀌었죠. 우리가 정기예금을 1년 이상 만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고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정기예금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장부에는 장기성 예금으로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제 1년 이내로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차변했던 장기성 예금을 대변으로 없애고 차변에 정기예금으로 대체를 하시는 분계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한번 여러분 꼭 시험 때 가서 한번 반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2월 31일자에 자, 차변했던 장기성 예금을 대변으로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자, 거래처가 어디 예금이라고 나와 있나요? 푸른은행의 정기예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푸른은행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해답에는 은행 코드가 안 걸려 있긴 한데 거는 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해답에 여기에 거래처 명칭이 안 걸려 있으면 채점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거든요. 확정 답안에 이게 거래처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시험의 기본 원칙은 채권 채무는 코드가 걸리는 거예요. 예금도 채권이기 때문에 코드가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대로 이렇게 푸는 연습으로 해주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안 걸렸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확정 답안에 코드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칙대로 풀어주는 게 좋겠죠, 저희는. 자, 그래서 장기성 예금 1억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이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시 차변에, 그렇죠, 정기 예금으로 해서 풀어낸 걸로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25년도 4월 1일 우리 주식회사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24년도 3월 31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요거 지금 연도가 지금 미스난 것 같은데요. 요거는 24년도 요게 아니고요. 25년이니까 26년으로 좀 바꿔서 연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 26년도 3월 30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한번 문제를, 이렇게 지금, 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내년도 3월 31일에 이자를 수령하기로 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말까지의 1년치 이자인데, 올해 25년도 12월 말의 시점에 생각해 보면 4월 1일부터 12월까지 9개월의 기간이 이미 경과됐으니까 이자가 발생됐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7천만 원 곱하기 연 이자율이 6%입니다. 자, 그럼 6% 하게 되면 얼마 나오세요, 여러분? 420만 원이 나와요, 1년치 이자가. 그런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이 경과됐으니까 곱하기 9 나누기 12 하게 되면 315만 원이 12월 말의 시점에 이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회계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수익을 예상해서 인식할 때 차변에, 그렇죠, 미수수익, 미수수익 자산으로 인식해 주시고요. 자, 이게 어디 은행이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자, 우리 주식회사한테 대여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라고 우리 주식회사 걸어 주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자, 해답에는 코드가 걸려 있지는 않은데, 채권이니까 걸어주는 게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315만 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자 수익을 예상한 거니까, 그렇죠,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단기 중에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시재가 장부보다 부족했대요. 돈이 없어진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했었는데 62만 3천 원을 결산일에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과 같대요. 자, 불우유토끼 성금도 50만 원 했고, 또 생산부서에서 발생한 운반비 2만 3천 원도 있고, 거래처 축의금 낸 것도 10만 원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선은 차변에 기록해놨던 현금 가부족을 대변으로 없애고요. 자, 요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문제 보시면 62만 3천 원. 자, 그럼 62만 3천 원 없애주시고요. 자, 이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자, 불우유토끼 성금 냈대요.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기부금으로. 자, 불우유토끼 성금 50만 원 기부금. 자, 또, 자, 생산부서에서 발생한 운반비니까 운반비인데 500번대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23,000원.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거래처에 축의금 낸 거는,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여러분, 해답에는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해답에 있는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실사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말재고자산 관련 결산분계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기말재고자산의 시가와 취득원가는 동일하다. 평가 손실은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재료는 300개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건 정상간모래요. 그런데 상품은 500개가 없어졌는데 비정상간모래요. 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앞에서 기출문제로 쭉 지금 강의를 들으셨다면 기억이 날 텐데,
자, 우리가 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정상간모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실제 금액을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수기로 분기할 필요가 없고요. 비정상간모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기 전에 비정상간모분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간모 손실로 해서 타기정 대체를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 원에 500개면 얼마예요, 여러분? 만 원에 500개, 만 원에 500개면 500만 원이 지금 재고자산 간모 손실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에요. 자, 이거는 수동으로 분기를 하셔야 돼요. 비정상적 간모까지 자동으로 분기가 되진 않습니다.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자, 500만 원이죠? 자, 그리고 대변에 상품이에요. 자, 반드시 타기정 대체를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정상간모는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해서 마지막에 이제 기말재고 입력해서 추가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4번과 5번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가능하니까 자, 마지막에 이제 요거 닫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1월부터 12월로 진입해 주시고요. 자, 문제 4번 기말 재고 입력하는 겁니다. 자, 기말 상품은 얼마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취득단가가 10,000원이고요. 문제 보시면 실제 기말 재고가 1000개예요. 그럼 1000만 원이죠. 실제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실제 금액을. 그래서 비정상적 간모는 이미 이렇게 타기정 대체로 처리가 됐고요. 실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 기말 원재료는 얼마죠, 여러분? 그 표 첫 번째 칸에 보시면 1,500원인데 한 개당 1,500원인데 실사한 기말재고가 6,200개예요. 실제 금액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6,200개 곱하기 1,500원 하게 되면 930이 나옵니다. 계산기 눌러보시면 930.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품. 자, 제품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우리 기말 상품 입력했고 기말 원재료. 자, 기말 제공품은 없죠.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기말 제품. 자, 기말 제품은 15,500원인데 한 개당 지금 350개니까 542만 5천원이 나오네요. 그쵸? 예, 그 금액을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542만 5천원.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1%의 충당금을 설정하라는 거죠. 자, 이거 항상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상단에 대손상각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1%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면 되겠죠. 자, 근데 다 하면 안 되죠. 문제에 제시된 것만.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여러분, 받으러움, 맞죠? 받으러움, 그리고요, 단기대여금. 이렇게요. 요 밑에 것들은 하면 안 되니까 미수수익은 스페이스바 누르고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제시된 것만 확인하시고요. 자, 242만 6,480원, 63만 8,400원, 그리고 190만 원. 해답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답 참고해서 또 반복해서 입력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대손상각 안에 해당 금액이 반영이 되고요. 대여금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니까 맨 밑에 영업외 비용 쪽에 기타의 대손상각에 대여금 쪽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마지막에 뭘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산까지 입력을 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